그다음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 문제의 종목이죠. 직원 횡령 사태가 일어나면서 엄청 문제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이 헬니 알렉스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인구 구조상 변화, 뭐 고령화 사회로 임플란트가 증가할 거고, 뭐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거고, 기존의 미개발 지역들, 미개발 국가들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제품들이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죠. 이제 GS 그룹이 이 메디트라고 좀 다른 회사긴 한데 3D 구강 스캐너 이제 회사를 3조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G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가지고 연초에는 휴젤도 인수했었고 보톡스 만드는 회사죠. 메디트 같은 경우도 이제 3조가 뭐 비싸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결국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계속 크긴 클 것 같습니다. 다음은 TLT,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죠. 그래서 김동현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TLT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야지 오르는 ETF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LT를 기존에 들고 계시던 분이면 힘이 엄청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이게 다시 오르려면은 금리가 빠져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기 금리가 빠져야 된다는 건데, 장기 금리가 빠지는 요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기준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뭐 양적 완화를 또 다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진짜 너무 심하게 와서 이 장기금리, 시장의 장기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동현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금리 상승 여력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이 바닥이다. 연준이 피봇을 하게 되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는 다시 뭐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뷰는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 1년 후부터는 다시 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분께서도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내신 게 환율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지금부터 6에서 9개월 정도의 짧은 타임라인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이 권도어 나무거나 님이 말씀하신 디어엔이라는 곳인데, 아마 제 생각엔 이건 농기계 회사 존 디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슬라라고 불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미국은 농업이 엄청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농장 하나가 뭐 하나의 국가만한 사이즈의 농장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팡 2.0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아니라 그 키워드에 맞는 새로운 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빵 중에 하나가 아그리컬처라고 해서 이제 농업이 들어갔었죠. 이제 농업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존디어 같은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드코프, 한국에서는 대부업체로 유명하죠. 리드코프를 말씀하신 이제 허정걸님이 계신데, 여기도 결국에는 은행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데 그거를 비싸게 빌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진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유고, 이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은행들이 예대 마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물론 이제 손실률도 은행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 예대 마진의 폭을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고, 참고로 리드코프가 이제 대부업체들 중에서 1호로 상장돼 있던 회사 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역사가 깊은데, 대부업체들이 사실 뭐 일본계 자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야쿠자 돈이 많이 들어와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리드코프는 사실 한국에 석유 관련 사업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석유 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동특이라는 회사로 상장이 돼 있던 회사였어요. 근데 대부업에 진출을 하면서 회사가 바뀌었고, 참고로 이 리드코프의 전신인 동특이라는 회사는 한국 증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속 상한가 갔던, 뭐 40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차트가 만들어졌던 좀 자본시장에 약간 흑역사 같이 남아있는 회사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대부업 라이센스 반납하고 다들 양지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다들 저축은행 라이센스 받아가서 대부업체들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좀 이미지 세탁이 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아예 소비자들한테 더 가깝게, 저축은행, 캐피탈 이 비즈니스들이 소비자들 접점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클 산업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준님께서 이제 채권이랑 크레딧을 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TLT를 말씀하셨던 분이랑 이제 똑같은 이유로 어쨌든 금리가 펀더멘탈이랑 뭐 상관없이 엄청 급격하게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크레딧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의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채권을 살 수 있는 매력이 좀 늘어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아니면은 뭐 트레이딩 이득을 생각 안 하더라도 채권 은 만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 만기가 있는 동안 그 높은 금리에 뭐 이자를 계속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 주식을 사 모으고 계신 와이리 님이 계신데, 여기에 논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쨌든 이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오다 보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어차피 많아져서 스마트폰이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자동차가 충분히 메꿔줄 것이다. 그리고 이 카메라들 자체가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전장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는 훨씬 더 고스펙이 요구되니까 훨씬 더 비싼 카메라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개수도 스마트폰은 고급 모델에 4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가지만 차량은 뭐 앞뒤 좌우에 4개의 카메라가 이미 장착되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달릴 거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센서들을 달지만 라이다도 있고 뭐 레이더도 있고 많은 기술들이 있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그거 다 빼고 카메라 하나에만 의존해서 카메라로만 구현해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얘기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당 하나, 그리고 거기다 카메라가 뭐 3-4개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동차가 전 세계에 신차가 1억대 정도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단가가 훨씬 더 높아야 되고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달려야지만 스마트폰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다 같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뭐 스마트폰용 카메라도 가격 계속 올라가겠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뭐 애플이 아이폰 가격 올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가격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갈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시장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클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에 투자하고 계시다고 한 벤참님, 수소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수소에너지 하나 자체라기보다도 어쨌든 포스코라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그냥 철강 회사인데 뭐 이것저것 다 한다라고 포지셔닝 됐다면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어느 게 더 좋다 아니다를 뭐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홀딩스로 아예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회사를 사업별로 포스코 에너지도 있고 뭐 포스코 캠텍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 체제로 가게 되면서 각 사업부별로 독립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포스코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게 이 포스코 중에서도 어떤 계열사에 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지배 구조가 크게 변화해서 이제는 철강 회사뿐만이 아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철강에서 돈을 잘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근간이 있다, 쩐의 소스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체리코더님, 엄청나게 디테일한 이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테크니컬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는데, 이거를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뭐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신 회사들이 뭐 아세아텍, SAT, TYM, 이수페타시스 이런 데들인데, 특히 요 세 개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존디어, 미국의 농기계 회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한국의 농기계 회사들이죠. TYM 같은 경우도 트랙터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늘리면서 올해 되게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제외를 하더라도 이런 농기계 회사들이 한국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영상 자체가 한국 맥도날드가 어디에 팔릴 것인가가 메인 주제였던 영상이다 보니까 맥도날드를 밀고 계신 훈변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논리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회사, 내가 정말 소비를 하는 회사에 나는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애정 투자 방법을 말씀해주신 훈변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당첨자 발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되게 재밌어서 되게 재밌는 회사들도 많이 알게 되고, 순살러 분들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리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어쨌든 아까 댓글이 45개가 달렸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15개 외에도 사실 엄청 많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한번 댓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정 안 되신 분들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분을 선정해야만 했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